정분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몸을 추스르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다. 겨울 아침에 냉기가 관절을 욱신거리게 했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문을 나섰다. 사진관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었다. 40년을 지켜온 그 작은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유일하게 남은 필름 현상소였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았지만 분이는 그곳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손을 호흡을었다. 7시 30분 버스는 늘 제 시간에 왔다. 문이 열리고 분위가 올라타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출근길 사람들의 지친 표정. 모두가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분이가 중간쯤 자리를 잡고 손잡이를 붙잡았을 때 뒤편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야, 할아버지. 거기 내 자린 줄 모르냐고. 젊은 남자였다. 검은 패딩 점퍼에 헤드폰을 목에 걸친 그는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손잡이를 놓칠 뻔했다. 주변 승객들은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미안하네. 내가 몰라.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젊은이는 비웃듯 헛웃음을 흘렸다. A씨 맨날 이래서 노인네들은 꼴에 버스나 타고 다니면서. 분이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손에 쥔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돌아섰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다. 젊은이가 눈을 치켜드며 분이를 쳐다봤다. 뭐? 할멈도 한마디 거들 거야. 노인을 공경하는 건 기본이에요. 사과하세요. 순간 버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젊은이는 코웃음을 치더니 분이에게 한 발짝 다가왔다. 당신도 한 대 맞고 싶어? 분이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때 뒤편에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만하세요. 키 큰 남자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섰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그는 회색 코트에 단정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차분했다. 노인을 밀치고 여성에게 폭언까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젊은이는 잠시 주춤했다. 남자의 체격과 단호한 태도에 기가 눌린 듯했다. 하지만 곧 입을 비죽거리며 중얼거렸다. A씨 재수 없네. 그는 헤드폰을 귀에 꽂고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버렸다.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분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자를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그는 잠시 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용기 있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이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남자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고 분이는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추고 분이는 내렸다.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도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고 남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분이는 사진관 문을 열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다.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약품 냄새가 분이를 감쌌다. 그녀는 외투를 벗어걸고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와 가게 안을 환기시켰다. 오전 내내 손님은 없었다. 분이는 오래된 필름통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점심때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고개를 들자 아침 버스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분이는 순간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필름통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침에. 네, 기억합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진관 간판을 보고 혹시 여기 주인분이신가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길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훑었다. 분이는 그가 사진을 보는 방식이 남달랐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필름 현상이 필요하신가요? 분이가 물었다. 아니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오래된 사진관을 보니 반가워서요. 요즘은 이런 곳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카메라를 바라봤다. 오래 하셨나 보네요. 40년이요. 분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남편이 시작한 가게예요. 제가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그녀는 문득 말을 멈췄다. 왜 이 낯선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상했다. 남자는 조용히 물었다. 남편분은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화재 사고로요.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이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남자는 입술을 꽉 다물고 창밖을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힘든 질문을.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분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 남편의 작은 액자를 만지고 있었다. 이 사진관이 그 사람의 마지막 흔적이라서 계속 지키고 있어요. 남자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저는 김세환입니다. 소방관이었어요. 은퇴했지만요. 소방관이요? 분이의 눈이 커졌다. 네, 30년을 일했습니다. 분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30년. 그 숫자가 우연일 수만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세환의 표정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힘든 일 많이 하셨겠어요. 세환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죠. 근데 다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분이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자신과 같은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을 구하셨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세환은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세환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가게 안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존중하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다. 자주 지나다니시나요? 이 근처에 사세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공원 근처 아파트에 삽니다. 산책하러 자주 이쪽으로 와요. 그럼 또 들러주세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게요. 세환은 놀란 듯 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섰다. 뒤돌아보며 말했다. 아침에 용기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요즘 그런 분 많지 않거든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맞잖아요. 세환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분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불안감도 스며들었다. 30년 전 그 화재. 그날 남편을 구하지 못한 소방관들. 혹시 그중 한 명이 저 사람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고 그냥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자리 잡았다. 창밖으로 세환의 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분이는 한숨을 쉬며 남편의 액자를 쓰다듬었다. 여보, 이상한 일이네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분이는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세환이 들어올 때 보였던 표정을 떠올렸다. 화재 사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 스쳤던 고통.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분이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환을 다시 보고 싶었다. 그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과 닮아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그녀는 커피포트에 물을 채우며 작게 중얼거렸다. 다음에 오면 커피를 대접해야겠네. 오후의 햇살이 사진관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비췄다. 분이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다. 그 후로 세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사진관에 들렀다. 처음엔 짧은 인사만 나누다가 점차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분이는 그가 올 때마다 커피를 끓여주었고 두 사람은 가게 안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요즘은 손님이 별로 없으시죠? 세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지요. 한 달에 서너 명. 대부분 오래된 필름을 가져오는 분들이에요. 추억을 다시 꺼내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분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사진은 시간을 붙잡아두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세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한 장의 흑백 사진에 멈췄다. 젊은 부부가 사진관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저 사진은 저희 부부예요. 사진관을 처음 열던 날이죠. 분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40년도 더 된 사진이에요.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랬어요. 정말 행복했죠. 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안쪽 창고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내왔다. 먼지를 털어내고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게 다 그때 사진들이에요. 남편이 직접 찍고 현상한 거죠. 세환은 앨범을 들여다봤다. 가족사진, 동네 풍경, 아이들의 웃음. 모든 장면이 따뜻하고 생생했다. 정말 잘 찍으셨네요. 사진에 미쳤던 사람이었어요. 분이가 웃으며 말했다. 맨날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고 밤새 암실에서 작업하고. 저는 그게 싫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그리워요. 그녀의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 위에 머물렀다. 화재 직전 가게 앞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찍은 거예요. 세환의 손이 커피잔을 쥔 채 굳어졌다. 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날 밤, 옆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남편이 뛰어나가서 사람들을 깨우고 대피시켰죠. 소방차가 올 때까지 물을 끼얹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건물이 무너졌어요. 순식간에. 세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방관들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세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분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얘기 좀 하니까 오히려 후련하네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 할 사람도 없거든요. 세환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30년 전 그가 신입 소방관이던 시절. 골목길 화재 현장. 무너지는 건물. 그리고 구하지 못한 사람들. 저도. 세환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렇습니다. 그날. 분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제 동료였어요. 선배님이었죠. 세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함께 진입했는데 저만 나왔어요. 선배님은 끝까지 안에 남아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분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도 그날 밤 거기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역시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분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당신도 못 나왔을 거예요. 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구한 수많은 사람들도 없었겠죠. 세환은 눈을 감았다. 30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다.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아요. 분이가 계속 말했다. 그 사람이 선택한 거니까요.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든 거죠. 당신 선배님처럼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비췄다. 자주 와주세요. 분이가 먼저 침묵을 깼다. 혼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미칠 것 같거든요. 세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당신과 이야기하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됐어요.
분이가 미소 지었다. 우리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세화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앨범 속 사진들을 다시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다. 분이도 옆에 앉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가게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의 이야기와 두 노인의 조용한 목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밖에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사진관 안에서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따뜻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세화는 거의 매일 사진관에 들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며 오래된 외로움을 함께 녹여가기 시작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사진관 앞 가로수에 연초록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세환과 분이는 이제 거의 매일 만났다. 오전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사진관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세환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분이가 옆에 앉으며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공원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오리 몇 마리가 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분이 씨. 세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그날 화재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당신 남편분을 구하지 못한 게 저였습니다. 분이는 컵을 쥔 채 세환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분이가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요? 어렴풋이 짐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분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요. 세환의 눈가가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만해요. 분이가 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바로 그때였다. 세환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었다. 세환 씨? 세환 씨. 그는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다. 분이는 황급히 그를 붙잡았지만 세환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다. 세환 씨, 정신 차려요. 분이의 손이 떨렸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몇 번이나 잘못 누르고 나서야 겨우 119를 눌렀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가슴을 쥐고. 침착하세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중앙공원이요. 연못 옆 벤치. 빨리요, 제발. 분이는 전화를 끊고 세환의 얼굴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세환 씨, 정신 차려요. 제발.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던 그날.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는데.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가 공원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분이는 세환의 손을 꽉 쥐었다. 조금만 버텨요. 거의 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세환을 들것에 옮겼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확인하는 동안 분이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보호자이십니까? 대원이 물었다. 네. 아니, 친구예요. 가족이에요. 분이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같이 타세요. 분이는 구급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고 사이렌이 울렸다. 그녀는 세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다. 정신 차려요. 우리 아직 할 얘기 많잖아요. 세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요, 들려요? 나 여기 있어요. 병원에 도착했다. 세환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고 분이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되시는 분? 분이는 벌떡 일어났다. 네, 어떻게 됐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면회는 내일 아침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이는 집에 가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세환의 병실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이 사람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섰다. 곧 면회 시간이었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병실 문을 열자 따뜻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세환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분희 씨, 정신 차렸어요. 분희는 서둘러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놀랐어요. 세환은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밤새 여기 계셨나 봐요. 눈이 퉁퉁 부으셨네. 당연하죠. 집에 어떻게 가요? 분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분희 씨. 세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쓰러지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그냥 숨만 쉬고 있었는데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분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사진관 지키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세환 씨가 오고 나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졌어요. 세환이 손을 뻗어 분희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미안해요. 늦게 찾아가서.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분희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해야 해요.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세환이 미소 지었다.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당신 남편분. 저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분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원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세환 씨가 그날 밤 살아남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오늘 저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세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이제 과거는 놓아줘요. 분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일주일 후 세환은 퇴원했다. 분희와 함께 사진관으로 향하는 길,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다. 사진관에 도착해 커피를 마시던 세환이 말했다. 분희 씨,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우리가요? 네, 기념으로요. 분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 삼각대에 고정시켰다. 타이머를 맞추고 세환 옆에 섰다. 하나, 둘. 셔터가 내려갔다. 플래시가 터졌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사진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분희가 현상한 사진을 세환에게 건넸다. 잘 나왔네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 젊은 날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이 사진 저기 걸어 놓을래요. 분희가 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남편 사진 옆에요. 좋아요. 세환은 분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분희도 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두 사람은 골목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그들을 돌아봤다. 오래된 사진관 앞에 앉아 있는 두 노인. 그들은 몰랐다. 저 두 사람이 얼마나 긴 시간을 외로움 속에서 견뎌왔는지,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만나 얼마나 따뜻한 위로를 나누고 있는지. 분희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하나둘 날아와 두 사람의 무릎에 내려앉았다. 세환과 분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남은 생일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진관 간판이 봄 햇살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